위드 코로나 첫날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흥에서는 오늘만 21명이 추가로 확진돼 집단 감염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침체됐던 관광지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 돌파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COP28 유치 실패 이후 COP33 유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OP33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 시험에 광주와 전남 지역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시험 당일 코로나 증상자는 일반 시험장에 격리돼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가장 큰 변화는 일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네, 여수 학동 선소 상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 이곳 학동거리는 모처럼 마음 놓고 모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당들은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자영업자들은 폐업까지 고려할 상황이었는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는 방역 패스가 도입되고 미접종자들의 사적 모임은 최대 4인까지만 허용되는 등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는 해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고흥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2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죠. 네, 오늘도 고흥에서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37명이 확진됐는데 오늘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 2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주간보호센터는 굳게 문을 닫아 걸었고 19명이 집단 감염된 미역 포자 작업장이 위치한 마을은 인적을 찾아볼 수 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네, 마을 주민도 있고 다른 마을 주민도 있고. 아, 다른 마을에서도 오셨어요? 풍화시 양센터. 지금 그쪽 대부분 다 지금 확진돼가 이거 노인분들이 지금 나와 이거. 그래서 싹 지금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작업장을 방문했던 서울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시작됐고 미역 포자 작업장에서 일을 한 마을 주민이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는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금사면에서 발생한 확진자 58명 중 55명이 접종 완료자로 대부분 돌파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 후 5개월 이상 경과해 면역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주말부터 금산면 전체에 긴급 멈춤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집단 감염의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무리한 만남은 자제하고 방역수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학동거리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이처럼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그간 침체됐던 관광지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 시행 첫날 유달산 해상 케이블카.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모임 인원도 12명까지 늘어나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미리. 그래서 16명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물론 각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8명씩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자 인근 식당가도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관광지 주변 상인들도 앞으로 활기를 띨 분위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죠. 우리들은 서민들은 식당 하시는 분들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 바퀴도 11월 8일부터 재개됩니다. 광주 전남 인기 관광지와 핫플레이스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남도 패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백신 패스 제도를 좀 적극 도입을 해야 된다. 또 여행은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해서 안심 여행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 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꽉 막혔던 해외 관광 시장의 경우 트래블 버블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외래객 유치에 나섭니다. 이처럼 관광 활성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전남 고흥 등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0대 이상도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접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아마 본격적으로 추가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 전남 안심여행을 위해 주요 관광지의 발열검사 장치와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위험 지역을 방문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 제한이 크게 완화된 만큼 다중이 모이는 행사 전후에 신체 접촉과 취식을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남 지역은 사적 모임이 12명까지 완화됐으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제한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관내 지급 기준 대상자의 98.8%인 12만여 명에게 317억여 원을 지급하고 최종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시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마감됐지만 오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광양사랑상품권 잔액은 모두 국가와 광양시에 환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28 유치 실패 후 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물론 COP33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남해안 남중권 전체가 아직까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몰랐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축이 된 유치위원회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1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경쟁국에 양보를 한 것은 지역민의 입장에선 대단히 실망스럽고 정부에 대한 분노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부산 엑스포를 위해 COP를 양보했다는데 지역민들의 좌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엑스포와 COP는 개발과 보전, 회색과 녹색으로 상반된 성격의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COP33 유치 의지도 의문입니다. 또 2028년에 열릴 COP33은 기후변화에 눈뜨기 시작한 중국이나 인도가 나설 수도 있어 유치 전망은 더더욱 험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해안 남중권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가 국내 개최지를 먼저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33차에는 꼭 남해안 남중권으로 이렇게 유치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연장선상에서 COP33 여수 개최를 국가 계획으로 세워야만 국내외 유치 활동 모두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이 같은 당연한 요구는 지금 COP26이 열리고 있는 영국 그래스고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 후보의 방문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광주 방문 계획은 사과 코스프레로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윤 후보의 광주행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도 오늘 오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내일 광주를 방문해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캠프 안에서는 11월 5일 대선 후보 확정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모두 3만 1,500여 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656명이 늘어난 17,000여 명, 전남 지역 응시 인원은 273명 증가한 14,000여 명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장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84개가 준비됐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도 마련됐습니다. 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일반 시험장에 격리돼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여수 기독교재단 대안학교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생 16명을 상대로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학교 원장 A씨와 교사 등 모두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높은 하늘에 늦가을에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1에서 18도, 순천이 9에서 20도, 광양은 8에서 19도, 고흥은 7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9에서 17도, 모포는 11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앞바다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져 낮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길거리에서 친모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는 친모와 분리 조치된 상태인데요. 경찰과 관할구청은 친모의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상가 앞 길가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뒷문에서 남자아이가 내립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다짜고짜 아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은 1분가량 이어졌는데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여성을 말리기 시작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길바닥에서 아이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희가 찾아와서 또 일단 말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 뒤에도 분이 안 풀린 듯 사람들에게 따지기도 하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를 폭행한 사람은 친모 40대 A씨. 피해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6살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당일 저녁에 다른 지역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아이의 성향 등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친인척 댁으로 지금 분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할구청과 함께 여성이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인 친모와 주변인 조사를 통해 아이를 집으로 보낼지 아동보호시설로 보낼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시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바다로 방류하던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처리 사용하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비와 민간 자본 등 812억 원을 들여 하수 종말 처리장에 재처리 시설을 설치해 배출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여수 산단에 공급하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4년 시설이 준공되면 여수 국가산단 내 대규모 공장 신증설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국제정원 관광 네트워크 한국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올해의 국가정원상을 받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튤립 알뿌리 10만 개의 나눔 행사와 시민정원사와 미래정원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 교육을 펼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 화훼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한 계절별 화훼 연출 등 시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라텍스 위생장갑 45만 장을 여수시에 기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기탁받은 5,500만 원 상당의 위생장갑을 관내 보건소와 병원, 선별진료소 등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부터 저소득 중장년층 무료 의치치료 지원 사업과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의료보험료 대납, 사회복지시설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맷 윌리엄스 감독을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윌리엄스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마무리 훈련 기간 1군은 김종국 수석 코치, 퓨처스 선수단은 이범호 총괄 코치가 맡게 되고 빠른 시일 내 후임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현 단장과 이화원 대표도 윌리엄스 감독과 동반 사퇴했고 신임 대표이사에는 최준영 기아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이 이끈 기아는 지난해 6위에 이어 올해는 시즌 60승도 올리지 못하고 9위에 머물렀습니다.